네, 소개받은 김재혁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전남 지역은 뭐 아까 그 중앙센터에서 발표했듯이 어떤 그 의료에 대한 취약도 특히 이런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어, 저는 이제 목포항병원에 간 지 저는 닥터이기 때문에 내려가게 됐고요.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임상 의사로서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가거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전남 독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6시간 가는 거리이고요. 닥터헬기 타고서 가면은 한 50분, 1시간 정도를 가야 나오는 섬입니다. 이 섬에 대한 20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분들이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독도랑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그 수역 권한이 그 다음 섬으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약 50km가 우리나라의 해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 지역들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있는 로고는 저희 병원 응급의학과의 로고입니다. 그림은 닥터 헬기를 형상화했고요. 파란색은 바다, 하늘색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목포한국병원 이런 로고가 혹시라도 어디서 보인다 그러면 저 목포한국병원 응급학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레퍼런스를 찾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포에 오시면은 이런 유달산 케이블카가 몇 년 전에 개통이 됐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이고요. 서해 지역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요. 해가 질 무렵에 타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먹는 것 말고도요. 볼 것도 좀 있으니까요.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남 목포권역 응급의료센터의 현황입니다. 인구는 대략 한 65만 명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고령화 지수는 전남이 25.4%이고 전남 목포권역을 치면 이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배후 진료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이 많아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도착이 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낮에 기상이 괜찮으면 헬기로 이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최인접한 대학병원, 광주에 있는 전남대 조선대 병원까지 약 1시간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되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목포한국병원 응급센터는 목포한국병원은 총 병상이 550병상이고요. 중환자실 병상이 70병상 정도입니다. 감염병 병상 포함해서이긴 한데요. 그래도 병원 병상 수 비해서는 중환자실 병상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20에서 30병상을 더 추가하는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도부터 권역응급센터가 지정이 됐고요. 2011년도부터 닥터헬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상센터 2014년도 들어갔고 원격협진, 전원협진망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간호사 파견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응급학과 의사는 총 16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 중에 외상 과장님 3분을 포함해서 총 16분이고요. 간호사는 전부 다 합해서 49명, 그리고 응급구조사 10명. 그래서 이 응급을 종사자들만 해도 대략 한 70명 정도, 7, 8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시골이지만 작지는 않은 규모의 응급센터입니다. 연간 내원 환자 수는 약 3만 5천 명 정도 내원하고 있고요. 케이타스 1, 2등급이 한 20%, 3등급까지 하면 50%. 그래서 이제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의 그런 환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하루 평균 한 90명 정도 온다라고 했을 때 30분 정도가 입원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후 진료과 인력을 보게 되면은요, 내과 계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국의 권역센터 중에서 가장 적은 내과 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감염내과 한 분 계시고요. 심장내과 얼마 전에 2분이 충원돼가지고 5분이 됐습니다. 중간에 막 한 분 빠지고 그러면 2명이 있다가 어떤 날은 인터벤션도 안 되고 그런 날도 있고요. 소화기내과가 원래 6분 계시다가 3년 전에 3분이 나가셨는데요. 그 이후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흡기내과 3분, 내시경센터에는 가정학과 선생님과 외과 선생님들이 내시경 하시는 분들이 있고 소아과 1명, 신경과 2명. 없다가 신경과도 최근에 2분이 겨우겨우 채용이 됐고요. 영상학과 5분 계시는데 IR은 1분 계십니다. 외과 계열은 거의 그 입원을
수술, 이머전시 OP를 하고 이런 과들은 대부분 4명에서 5명 정도의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달리에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입이 큰 개구리를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응급의학과 저는 이제 응급의학과의 역할이 에어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증 환자의 에어웨이 역할을 하는데 입이 굉장히 크고 배우 진료과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제 그동안 어떠한 패러다임을 갖고서 응급센터를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권역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는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그 화학병원 이승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좀 비슷한데요. 응급학과 의사는 멀티포텐트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응급학과 입원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뭐 다른 병원에서 먼저 하고 계셨던 병원들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입원과를 개설을 했는데 DI나 CPR, 엔바이러먼털 인저리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다른 과에서 사실 굉장히 입원하는 거를 꺼려 해왔었습니다. 가령 뭐 CO 인톡시케이션이면 멘탈이 처지면 내과에서 안 보려고 그랬고 뭐 멘탈이 괜찮으면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뭐 입원을 안 시키려고 그래서요. 응급실에서 환자가 붕 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로딩이 증가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과 선생님 아까 몇 분 되지 않는데 6분이 동시에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의 병원으로도 전원이 거의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해결이 안 되는 환자들이 너무 급격하게 많이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선제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등에 떠밀려서 사실은 입원과를 개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과를 개설했던 어떤 주된 패러다임은 응급의학 전문 분야를 살리고 그리고 이제 힘들어해서 번아웃해 가고 있는 다른 과들과의 어떤 관계를 좀 개선을 해 나가고요. 응급실 그 짧은 시간에 안에 다 진단할 수 없는 그런 질환군들에 대해서 입원시켜서 일단 진단을 해보는 걸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최종적인 목표는 응급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달부터 입원과를 개설을 했고요. 총 37개월 올해 5월 달까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입원 환자가 2,250명, 한 달에 한 60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 계셨고요. 평균 연령은 66.3세였고 최연소 환자는 3살, CO 인톡시케이션으로 집에 불이 나서 입원했던 아기가 하나 있었고 최고령 환자분은 103세, 엠피세마터스 시스타이티스로 입원을 하셨고요. 이분은 104살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평균 입원 기간은 대략 한 9일 정도 됐었고요. 입원 당시의 병상 분류는 ICU 환자가 대략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입원 환자 각 과별로 좀 살펴보면 소화기내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없습니다. 별로 없어가지고 뭐 장염이나 콜란자이티스, 판크레타이티스, GI 블리딩, 헤파타이티스, 기타 등등 뭐 소화기내과 의사가 없는 시간에는 거의 다 응급의학과로 지금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했다가 프로시저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부분 전과를 시켜서 그 다음날 보내는 걸로 하고 있고요. 심장내과도 없던 날에는 풀모너리 엠볼리즘이나 넌스테미 환자들도 입원을 시켰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보는 의사들이 몇 명 없어서 그 코비드 19 환자들도 많이 입원을 시켰었습니다. FUO, ERS 잘 해결 안 돼서 입원시켜서 진단을 하자 그래서 FUO 환자들, 셀룰라이티스나 뭐 APN, 특히 이제 옵스트럭티브 네프라이티스나 이런 환자들도 종종 입원을 하고 있고요. 터미널 캔서 환자 사실 이제 혈액종양 내과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응급의학과로 입원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영역 안에서는 한 1,000명 정도, 거의 절반 정도였는데요. DI 환자가 700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그게 뭐 피카스, CO 인톡시케이션, 케미칼 인저리, 히스트록, 뭐 기타 등등의 환자들을 지금 뭐 응급의학과 순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입원을 시키고 있고 AKI라든가 신경과 영역에서 언노운 멘탈 체인지, 그것도 ERS 진단하기 어려운 것들 많죠. 뭐 랩이랑 디퓨전까지 찍었는데 이상 소견이 안 보이는 이런 환자들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응급의학과로 입원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테이투스 에필레프스나 뭐 엔세팔라이티스 환자들도 사실 응급의학과로 지금 많이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아까 그 응급의학과 순수 영역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콩팥내과 이런 순으로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원 중 처치는 벤틸레이터 케어하는 환자들이 한 400명 정도, 5분 정도당 1명꼴로 시행을 하고 있었고, CRRT가 10명 정도당 1명꼴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하이퍼베릭이나 TTM 케이스도 약 한 90케이스 정도씩 있었습니다. 입원 후 결과는 뭐 전체적으로는 사실 사망 환자 수가 굉장히 좀 비율이 높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터미널 캔서 환자나 이런 환자분들 입원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사망률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DI 환자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한 6% 정도 되는데요. 이건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사실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약 환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보고 있다라고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카스 환자들도 뭐 CPC 1, 2점 정도로 해서 태어나는 비율이 그래도 한 4분의 1 가까이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 치료가 어쨌건 뭐 응급의학과에서 아무리 많은 펑션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수술, 내시경 인터벤션, 뭐 특히 이제 바스큘라 인터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또는 뭐 중환자실, 특히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CRRT가 12대가 있고 벤틸레이터는 제가 아직까지 몇 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CU가 없으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안 받는다고 한다면 갈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래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7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포크레인에 골반이 깔려서 수상했던 환자입니다. 저희 병원 오셨을 때 BP가 60에 30이었고요. 이건 이제 뭐 나중에 한 거지만 헤모글로빈은 6.3이 체크되고 있었습니다. 6시경에 완도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인근의 완도 대성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원격협진, 전원협진방 통해서 저희 병원에 의뢰가 됐고요. 이때 헬기가 뜰 수 있는 시간대여서 닥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7시 반경에 저희 병원 도착했고, 이 원격 협진 사진을 보고서 사실 미리 이 환자는 인터벤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벤션을 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메카테터를 넣고 레보아를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퓨전을 시행을 하고요. 결국 이제 환자는 전남대 병원 외상센터로 전원을 갔는데 출발할 때 바이탈은 BP가 130에 8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어떤 다리 최종 치료까지 어떤 가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지오 CT 상에서 다리가 좀 새는 모습이 있었고요. 레보아를 넣고 이송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안전하게 이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항상 재난입니다. 특히 이제 시골병원 응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체크한 자료인데요. 저희 병원 응급실이 18병상 정도씩 되어 있는데 오전에 이미 거의 다 차버렸습니다. 고령 환자가 대단히 많은데요. 기저질환이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심각한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될지가 사실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입원만 하면 다 ICU로 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패널 토의에서도 이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ICU나 중증 자원을 아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이브 트리아지, 세컨더리 어세스먼트 오브 빅팀 엔드 포인트, 환자의 최종적인 예후를 예측을 해가지고 만약에 벤틸레이터나 ICU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DNR을 받고 병동으로 최대한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환자실을 아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근의 병원들하고도 응급실 의료 수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남의 응급학과 전문의는 50명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원협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이웃 병원이 환자를 많이 보면 저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병원들이 CT나 이런 것들 판독하는 게 어려워야 할 때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사실 저희 병원 선생님들도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대학병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배우고 즐기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그 교육을 컨퍼런스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외부의 연자분들 한 번씩 초청해서 강의를 모셔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는 이 크리티컬 패스웨이를 만들어서 3대 중증 응급질환, 피트스탑이라고 그래서 이제 F1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자동차 바퀴를 2.5초 안에 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응급실의 모델은 그런 중증 환자들이 왔을 때 정말로 재실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PICC 그 술기 장비를 거금을 주고 사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워크샵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는 못했지만 이런 이제 사람이 많아서 어떤 뭐 식당이라는 데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펜션을 보통 통째로 빌려서 놀러 가고요. 노래 자랑하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뭐 불꽃놀이 하는 모습이고요. 레저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이제 인근에 바다가 많으니까 과장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낚시도 같이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바이탈과 의사, 모든 의사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의사가 나를 우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부터 거부감이 크고 결국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환자를 좀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이 동료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했더니 시간은 오래 걸리면 결국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결국은 이제 환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인드로 대부분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급센터 운영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보루다라는 생각과 응급의학과 의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교 역할까지도 같이 겸해야 될 것 같고 응급실은 항상 재난이기 때문에 세이브 트리아지 이런 개념을 같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즐기고 노는 것도 항상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환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응급학과 과장님들 가족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번씩 그 가족 모임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기들 헬기에 태워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